네, 안녕하세요. 조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맛있게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선 처음 보시면 아니 무슨 말을 맛있게 한다니? 말을 할 때 내가 쩝쩝거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건데 일단은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맛있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대부분 기분이 어떤가요? 매우 좋죠.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런 맛있다라는 느낌이 주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맛있게 말하기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음식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칭찬인 것처럼 야, 저 사람 말 참 맛있게 하네 하는 말이 정말 훌륭한 칭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게 말하기 위해서 간단한 레시피를 2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기분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먹는 거. 음식만큼 사람의 기분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숟가락 입에 딱 떠넣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표정도 환해지고 기분이 너무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너무 모래 씹는 맛이 나요. 그러면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지고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병든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탈이 나거나 우리 몸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식처럼 우리에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저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은 내가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저 하늘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그 말 때문에 저 진흙탕 속에 내 기분이 푹 빠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좋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몸에 힘이 솟고 에너지가 흐르지만 정말 상한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몸이 마음까지 병드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음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말하기 위한 첫 번째 레시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잡은 첫 번째 레시피는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자입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요리를 하시니까 많이 아시게 될 건데요. 제가 즐겨보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요리 프로그램에는 그 다양한 그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일상에서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요리사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최고의 요리 비법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리의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 대화의 재료를 신선하고 좋은 것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화의 재료로 신선하고 좋은 거란 과연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잡은 것은 바로 긍정 언어입니다. 왜 긍정 언어인가? 우리가 나의 뜻을 전달을 할 때는요. 보통 어떤 언어를 적절히 선택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언어를 크게 2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 언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 언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유형의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은 춤을 추듯이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에 단어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단어를 보시자마자 어떤 느낌들이 드세요? 슬프죠. 슬프죠. 실망스럽고. 질병, 살인, 좌절, 파멸, 손해, 죽음까지. 마약. 보자마자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죠. 게다가 이 중에서 그 단어를 5개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소리내서 말씀해 보세요. 작게라도. 실수, 죽이다, 속이다, 죽음, 살인. 전쟁의 상처는? 억울한 살인을 말을 이으는 건가요? 훌륭합니다. 말을 이어요? 네, 아니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어때요? 바로? 슬퍼지네요. 정말 슬퍼지죠. 갑자기 우리가 와 하면서 시작했는데 순간 기분이 착 다운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이 단어를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훨씬 좋죠. 역시나 5개의 단어를 골라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랑을 취하다. 우리 기훈 씨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신다면. 그럴까요? 따뜻한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다해 놀다. 놀다. 기훈 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사람인지 정말 몰랐네요.
자, 앞 화면과 뒤에 화면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앞의 단어들은 제가 부정 언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긍정 언어들을 모아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요,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 단어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의 감정이 변한다라는 거죠. 화면에 제시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감정이 쉽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 언어들만 골라서 문장을 만들면 당연히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슬퍼집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면 그 말 자체가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속에 있는 모두의 기분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언어는 음식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데 그 언어가 내가 그래서 어떤 유형의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한지가 그 언어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순식간에 바꾼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말 재미있게 보여준 실험이 있었는데요. EBS 다큐에서 한번 언어가 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부정 언어로 이루어진 단어들, 카드들을 주었고요. 한 그룹에는 긍정 언어로 이루어진 단어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5분 내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소리 내어서 말하게 시켰죠. 그래서 부정 언어를 선택한 그룹 아이들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째려봤다. 네. 긍정 언어를 선택한 아이들은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 동물원에서 봉사하셔서 기쁘고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을 하고 다음 실험을 위해서 복도를 띄워서 실험실을 이동하게 시켰습니다. 그때 저 맞은편에 한 아이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아이가 복도를 뛰어갈 때 맞은편에서 달려오겠죠. 그러고는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힙니다. 그때 이 아이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실험이었어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긍정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하고 나온 아이들은요, 그 4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죠. 근데 반대로 부정 언어를 말을 하고 바로 나온 아이들은요, 4명 중에서 3명 모두가 화를 내고 불쾌한 반응 보였습니다. 네. 어떤 아이는 실제로 착 째려봤고요. 어떤 아이는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과연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태어나서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행동을 하게끔 변화시킨 것은 그 아이들이 사용한 언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을 바꾼 게 바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외부에서 어떤 언어들, 공격적이고 나쁜 언어가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 뇌에 대뇌 변형계가 있잖아요. 그 대뇌 변형계가 그와 유사한 정보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러한 신호를 내려보내게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정도 분노, 불쾌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되도록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의 감정이나 행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고 발전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바로 말, 맞습니다. 언어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시키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조종하고 이끄는 것은 내가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상황을 표현을 할 때도 꼭 부정적인 표현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베이터 고장,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 중, 그렇죠? 전혀 다른 느낌이죠. 또는 지각하지 마, 이 말을 바꾼다면 5분 일찍 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힘들어 죽겠네,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자면 나한테 휴식이 필요해 라는 말로 충분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해내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
그래서 재료가 요리 비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 말을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 이것이 맛있게 말하기 위한 첫 번째 레시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중간중간 제가 좀 이런 농담을. 두 번째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다 보면 음식이 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짠맛을 감해주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으면 맛이 좀 덜해진다는 거 아시죠? 네, 역시 우리 준말렐라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물 넣는 게 아닌가요? 저는 어떤 거요? 물을 넣는 게 아닌가요? 물 계속 넣으면 이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요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배웠었거든요.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 그런 짠맛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넣을 수 있는 양념 중에서 설탕 같은 양념이 있는데요. 그 양념이 바로 그리고입니다. 네. 이 그리고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짠맛에 넣을 수 있는 양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있고 그리고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이상형이 뭐야? 질문해요. 그럼 저는 나 이상형? 내 이상형은 밝고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하면서 진실되면서 연하였으면 좋겠어. 네, 저희 그 진심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 이상형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 야, 하지만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럼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 말을 거부했다고 지금 여기는 거거든요. 친구의 말의 그 말 구성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하지만 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인 경우는 A는 틀리고 B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좋게 시작한 대화가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자 할 때 하지만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말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짠 음식에 소금을 더 넣는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리고를 써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 너 이상형이 어떤 건지 알겠어. 그리고 네 나이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제가 그치? 내가 나이가 좀 많지? 조금은 수용을 할 자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친구가 말한 그 문장의 구성은 A 그리고 B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A도 맞고 B도 맞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의견, 다른 의견도 함께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정의 충돌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짠 음식에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개선점을 얘기해 주거나 칭찬과 개선을 함께 하고 싶을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정미 씨에게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아마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가상의 상황입니다. 아, 오늘 정미 씨 의상이 너무 화사하고 좋아요. 하지만 운동화가 좀 안 어울리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웃기는데요? 맞기죠, 그죠? 네.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칭찬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그래요. 하지만이 나오는 순간 저 뒤에 또 나쁜 소식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요. 앞에 칭찬은 들리지도 않아요. 않아요. 예, 뒤에 말만 남아요. 나쁜 소식만 남는 거예요. 자, 안 근데 좋은 단어들을 막 쓰네요. 그냥. 네. 그렇지만 그 문장을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정미 씨 오늘 의상이 너무 화사한 색상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운동화 대신에 구두는 어떨까요? 이렇게 아까 같은 바꾸신 맥락이지만 걸 그랬네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지만 뒤에 말이 나쁜 소식이다라는 인식은 덜 들게 되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점을 얘기하고 싶다 또는 나의 다른 의견을 얘기해주고 싶다 할 때는 그리고를 넣는 것이 훨씬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 또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쓰지 말아야 할 금지말을 정해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지만입니다. 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 레시피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의 의견에 나의 의견을 좀 더 덧붙이고 싶을 때 또는 어떤 개선점이나 피드백을 해주고 싶을 때는 하지만이라는 양념보다는 그리고라는 양념이 설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맛있게 말하기 위해서 참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즐겁고 말이 참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레시피를 한번 알아봤었죠. 네.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러한 레시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긍정 언어를 사용해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자라는 거였고요. 또한 하지만보다는 그리고를 사용해서 양념을 쳐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요. 최고의 요리사들은 요리의 스킬도 뛰어나지만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요리를 먹을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요리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엄마 밥이 가장 세상에서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화려한 말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방, 그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음식에 담아서 적절히 요리를 해내면 이 요리를 먹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힐링 대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우리도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말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저는 맛있게 말하기 위해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여자 조은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너무 좋아요. 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맛있는 요리와 맛있는 말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니까 좀 이해가 쏙 되는데. 쏙 들어오죠. 그래요. 요리의 비법,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맛있는 신선한 재료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비교해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운동화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주먹이 막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이러니까 어떡하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구두를 사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운전할 때 굉장히 욕을 막 달고 살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러면 가는 내도록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에요. 예. 근데 아까 그 실험했었던 꼬마 애들처럼 출발했을 때 저 사람 급해서 그랬겠지라고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좀 입이 막 이렇게 걸진 않았을 텐데. 예, 저 긍정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리의 비법,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맨 마지막은 이 조미료인 줄 알았거든요. MSG? MSG인 줄 알았더니 신선한 재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맞아요. 정말 저도 지금 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그 반응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실험을 직접 해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에서 바로 느껴졌다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말을 하는 게 또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을 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사실 많거든요. 정말 나 오늘 힘들어 죽겠어. 이게 사실은 정말 죽겠어가 아니라 맞아요. 오늘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걸 입에 습관처럼 달고 사는 그래요, 경우도 그래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힘들었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어쨌든 이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정말 제 언어가 좀 순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지? 이런 느낌으로. 밥 때려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근데 오늘 이야기를 딱 듣다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지면서 좋아지네요. 제 자신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것도 다음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럼 끝으로 네네. 오늘 이 시간 또 맛있게 말하기 대해서 아주 멋진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조은혜 멘토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음식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나의 정신과 몸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요리를 위해서 레시피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좀 맛있게 말하기 위한 나만의 대화 레시피,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여기서 배운 걸 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게요. 네,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와 하지만이 네. 굉장히 좀 이게 다른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또 그럴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는 왠지 좀 긍정의 말이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괜찮아. 저는 평상시에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야? 그렇죠. 안 돼.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또 아이들 그렇죠. 키우시는 아이들한테. 분들은 안 돼가 그렇죠. 입에 그거 안 돼. 붙어 있는 분들 하지 마. 많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걸 좀 어떻게 순화를 하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더 긍정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점검부터 해야 되거든요. 점검이요? 예, 우리가 왜 살을 빼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몸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진단.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미 씨가요. 네, 공감하시네요. 정미 씨가 지금 운동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몸이 자꾸 커져요. 맞아요. 몸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매달 체지방만 재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평소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요. 네. 종이와 펜을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평소 내가 오늘 지금까지 내가 주로 어떤 말을 썼는지 그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로 나눠보면서 어이구, 내가 이렇게 부정 언어를 많이 썼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해보면서 그럼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 맞아요. 부정 표현을 표를 만들어가지고요. 네. 왼쪽에다가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의미는 그대로 전달하되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서 그 표현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끄러 하면 바꿀 어떻게 수 했을까요? 있겠죠. 좀 바뀔 수 조용히 있겠죠. 해줄래? 우리 좀 조용히 좀 조용히 해줄래? 할까? 좋습니다. 네. 쓸 수 있는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부정언어를 써야 될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 나올 때 스탑 하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잠깐 어렵네요, 멈추. 근데 사실. 이거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고서 스탑하고 내가 무슨 말을 그때 썼었지? 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말을 쓰려고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요리가 연습이 필요하듯이 좀 말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네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오늘 부정적인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럴 때는 1등. 아, 저 그랬어요. 저희 중에서요. 1등이야, 1등. 별명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나중에 될지. 욕쟁이 식당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청난데. 괜찮아. 배웠으니까. 그럼 저부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에서 보셨지만 그 대화라고 하는 건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곳에만 가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맞아요. 도와주질 않아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끼리 어떤 그런 상황,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걸 또 다르게 받아들여주면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 간에 좀 회의를 해서 룰을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는 이러한 표현은 좀 자제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걸로 한번 좀 약속을 정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좋은 방법이 생각이 좋은 났어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게임처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적어서 뭐 몇 번 이상 되면 벌금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던가. 예. 카드 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또 좋은 방법이 단어들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언어나
언어나 부정 언어가 된 카드 있거든요. 네. 그걸 놓고 어떤 격한 감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카드 목록을 펼쳐놓고요. 그중에서 선택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골라서 하게 되겠죠. 긍정 언어를 펼쳐놓고 지금 나는 이랬는데 이러고 싶다라는 거 해보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봤는데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많으면 너 이놈이 커서 모델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떤 분이 이러신데요. 아이가 잘못하면 아유 너는 커서 이 대통령 될 놈. 맞아요. 커서 돈 많이 벌 놈. 이거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혼내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의 말하기 습관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강의 들려주신 조은우 멘토님께 끝으로 박수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